이어서 저는 오히려 그런 위험성도 있다고 봐요. 이런데 만약에 그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실체가 드러나면 모르겠지만 드러나기 굉장히 시간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이런 뭐 예전에 무슨 2035년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데서 만약에 움직이는 저는 위험하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경제가 좋아져야 돼요. 수출이 잘 되고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삼성전자가 뭐 엔비디아에 밀리죠. TSMC 밀리면서 굉장히 지금 반도체 자체가 위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런 거를 잘 이겨내서 혁신과 경제 발전을 할 생각해야지 이런 걸로 띄운다고 매실 가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댓글창에 박정희 시대가 생각난다 다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요게 약간 한탕 같고 요행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왜 하필 포항이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MB 사람들 많이 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 뭐 영포 라인을 좀 떠올리게 하는 부분도 좀 있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에 또 경험이 있잖아요. 집안 전체적으로 잔고 조작이나 주가 조작의 그 경험에 비춰봤을 때는 이것도 또 하나의 그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거 거짓으로 판명이 나는데 대통령이 지금 알고서 그랬다 그러면은 그건 조작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후적으로 밝혀지겠지만은 전 조작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한탕과 요행을 가지고 국가 지도자가 경제 정책을 쓴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갑자기 포항에서 이거 그 유전이 발견된다는데 석유 관련해서 내가 주식을 좀 사야겠다. 그거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두 분의 조언이 그러니까 있었고요. 저는요 왜 포항만 얘기합니까? 그럼 제주도 앞바다에도 날 가능성은 있는 거고 저 서해 앞바다 인천 앞에서도 날 가능성은 다 있는 거예요. 거잖아요. 근데 경제성이 없어서 못 하는 거지. 근데 전 좀 너무 많이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제 산자위 민주당 국회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더니 계속 제보가 오고 있는데 경제성 문제는 그 국제 원유가하고 연동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경제성 문제는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지금 대통령이 호들갑 떨면서 발표할 일은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까 설령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개통을 밟아서 해야지 대통령이 저렇게 막 국민 여러분 우리 부자 됐습니다. 뭐 2,270조 원 가치의 그 유전이 발견됐습니다. 뭐 5년 앞으로 쓸 수 있고요. 뭐 29년 뭐 쓸 수 있고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왜 산자부 장관이 그냥 발표하면 될 일을 조용히 이거를 왜 대통령이 떠드냐니까 매우 좀 천박해 보이기도 하고 최근에 중동 관련된 사람들 그 정상들 많이 만났잖아요. 이 중동의 영향을 받은 거 아닌가 석유. 농담입니다. 예전에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뭐 저 박근혜 때도 통일 대박 이래가지고 또 막 뭔가 엄청 막 통일 바로 될 것처럼 엄청 떠들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진행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말로만 떠든 거잖아요. 답답합니다. 자, 그 대통령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면 초과에 사실상 빠졌는데 이게 통화 기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 대통령실에서 어떤 입장을 밝혔냐면요. 그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함과 동시에 사실상 이종섭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보도에 대해서는 신뢰하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관계자 자꾸 인용하고 있는데 이거 노이즈다. 노이즈다. 근데 사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기자들도 억울해요. 왜냐하면 뭘 물어보면은 실명 보도를 다 안 하고 관계자로서 뭐 핵심 관계자로서 뭐 이렇게 아예 그 내용에 브리핑 내용에 이제 그 당구장표 표시를 하고 관계자 여기 이하는 관계자 인용 뭐 이렇게 써서 주거든요. 그런데 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말로 나간 기사들의 신뢰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당한 불쾌감을 좀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빼박이지 않습니까? 군사법원에서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 간의 통화 기록이 확인된 거잖아요. 이거는 무슨 그 피할 수 없는 사실인데 노이즈도 아니고 대통령실이 왜 이렇게 나올까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무슨 수사에 대하는 사람처럼 계속 대하고 있어요. 뭐 알겠지만 처음에 뭐 경로 그런 적 없다. 그 사람 박정은 대령 혼자 얘기다 이러다가 경로했다고 막 여기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니까 뭐 경로할 수도 있지 왜 그래 이거잖아요. 지금도 결국은 MBC 고위 관계자 얘기 그거잖아요. 수사 관여 했다. 그것도 2번이나 이게 왜 이 얘기 나왔냐면 경로를 뭐 했는데 경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대통령은 이게 왜 그렇게 뭐 사람 다쳤는데 빨리 해야지 안 했느냐. 그래서 뭐 경로한 거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말 나오니까 또 뭐 왜 하급자들을 그렇게 처벌했냐. 그래서 또 화냈다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왜냐면 그 후의 결과가 그게 아니니까. 지금도 보면은 그럼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통령이 그럼 관여한 게 맞네. 이렇게 수사에 대해서 관여한 거 맞잖아. 그러면 뭐 사단장 빼라고 하고 한 거 아니야? 했더니 할 말이 없잖아요. 관여한 게 맞으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뭐 개인 의견이다. 근데 기자들이 통화하면은 다 녹음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 고위 관계자라 그러면 그냥 아무나는 아니잖아요. 최소한 수석급 이상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홍보수석급 이상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이 워딩 자체는 제가 보기에 마치 그 무슨 변호인이나 네. 수사를 받는 사람들이 대응하는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국민들은 법이라든지 수사 절차가 궁금한 게 아니거든요. 네. 팩트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전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아니면 실제로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습니다. 경로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럼요. 근데 다 경로했다, 관여했다, 전화 안 했는데 나중에 장관도 나와서 전화한 적 없어요. 그런데 뭐 전화한 게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점점 더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법으로 직권 남용이 되냐 안 되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민들은 장관이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거짓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스스로 다 거짓말하고 있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해놓고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이제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니까 참 걱정인데, 오늘 대통령실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에서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혐의자 8명을 지목해서 경찰에 넘긴다고 하니까 참모들이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대통령이 바로 잡으라고 지시를 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은 통치권자로서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 개입을 자백했네요. 아, 그런 거예요? 자백을 했죠. 그러니까 수사를 바로잡으라고 했다라는 말이 지금 나온 겁니다. 제가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제가 조항과 법리적인 해석을 갖다가 제 유튜브, 신인규 유튜브랑 제 페이스북에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그 요약은 뭐냐면요. 지금 이 국민의힘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경로, 전화 이게 다 드러나니까 그때그때마다 사후적으로 그럼 그게 왜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수사 외압까지 확인이 되니까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박정훈 대령은 수사권이 없으니까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지시해도 뭐 할 말도 없는 거야. 내지는 대통령은 법률 전문가니까 법에 대해서 코치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까지 나오거든요. 그럼 제가 조항을 갖다가 설명을 드리면요. 뭐 우리 현 변호사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검찰청법과 경찰 관련된 법률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요. 법무부 장관도 간섭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만 총장을 지휘하게 돼 있거든요. 그 조항이 똑같이 경찰청법에도 있어요. 그래서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경찰청장이 수사 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할 수 없도록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은 개별 사건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 업무는 사법에 준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고도의 독립성. 그래서 위에 정무직 공무원들이 누구도 왈가왈부를 할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관여를 굳이 한다면은 인사권을 갖다가 쓴다. 든지 아니면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것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 사안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군사법원법에도 보면은요 228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확히 수사 업무를 하다가 이 관할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되면 이첩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해병대 수사단장이니까 수사를 하지 보직 자체가 수사단장이잖아요. 군사법원법에도 수사를 하다가라고 돼 있기 때문에 박정훈 대령이 한 업무는 분명히 수사입니다. 그 수사에 대해서 이첩을 한 거고요. 그럼 이제 뭘 밝혀야 되냐면은 기록을 회수해 왔잖아요. 검찰단이 가서 국방부에서 어떤 근거 조항으로 회수해 왔는지를 밝히라고 해도 아직도 못 밝히거든요. 없잖아요. 근데. 이거 못 밝히면요. 이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성립이 되고요. 결국에는 수사권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다. 이게 군사경찰법에도 있습니다. 군사경찰법에도요. 5조에 보면은 수사 업무는요. 그 소속 부대의 장에게만 지휘감독권이 있고요. 그 시행령에도 보면 어떻게 돼 있냐. 7조에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이죠. 부대의 장, 해병대 사령관이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사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시행령이 또 나와 있어요. 아니, 더 설명이 필요하면 제가 더 조항을 갖다 들이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 뭐냐. 이거 명백하게 수사 업무 방해 맞고요. 수사 업무에 대해서는 위에 경찰청장이든 검찰총장이든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이든 어떤 정무직, 대통령실에 있는 공직기강 비서관이든 대통령이든 누구도 법률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간섭할 수 없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혐의자 빼라는 얘기 아닙니까? 해병대 수사단장한테도 그 지시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경찰에 이첩이 된 그 사안에 대해서도 경찰에 대해서 지휘를 할 수가 없도록 경찰법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전문가니까 누구는 빼고 누구는 해라. 아니 대통령이 수사하는 주체입니까? 대통령이 수사권을 갖고 있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자백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백,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 대통령실에서 자백이야? 그거 뭐 개인적
개인적인 의견이고 예. 개인적인 의견이고 사실은 예. 뭐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예. 이러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마 이제 법률가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아마 검사 출신 이런 분들이 직권 남용의 그 직권에 해당 안 된다.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법적 권한이 없다. 네. 요거를 네.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양승태 권한이 없으므로 죄가 그렇죠. 안 된다. 직권 따질 때는 이제 법적인 권한을 따져요. 예, 예.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이 각 판사한테 대해서 이렇게 재판해라 저렇게 재판하라 관여할 권한이 없어요. 재판은 판사의 독립적인 네네. 사법부의 독립적인 예. 거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판사한테 이렇게 재판해 주세요 했다고 해서 그거는 이제 직권남용 안 돼요. 직권이 예, 없으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 장관이 당연히 여기에 수사권이 없으니까 이 얘기잖아요. 국방부 장관이 수사권이 없으니까 국방부 장관이 그 박정훈 대령한테 뭐라고 지시하더라도 그거는 뭐 직권남용 아니라는 건데 국방부 장관하고 대통령은 다르죠. 그렇죠. 네. 대통령은 사실은 사법부는 관여할 권한이 없지만 행정부에 있는 국방부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경찰이라든지 네. 모든 데 다 권한이 있다. 포괄적인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권한이 없으면 누가 있어요? 행정부 수반이니까. 행정부 수반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장관이 지시한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대통령이 뭔가를 관여한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장관이 권한이 없으니까 네. 대통령이 지시한 거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기본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법률 상식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장관을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을 문제 삼는 거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 대통령이 수사 관여한 것 자체를 인정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스스로 자백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이제 이게 뭐 군사법원 개정하면서 사망 사건은 이제 뭐 이제 일반 경찰의 수사권이 있는데 이게 뭐 수사냐 조사냐 이 논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사권이 기본 뭐 사망 사건이나 변사 조사 같은 거는 군대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인지할 때도 네. 대상자가 누군지 어떤 혐의가 있는지는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수사 결과를 내는 게 아니라 기초적인 조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넘겨줘야 그다음에 경찰이 와서 이 사람이 누군지 누구를 조사해야 될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냥 이 사람 죽었습니다 하면은 누굴 조사할지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는 마치 이거를 수사가 아니고 조사했기 때문에 제대로 하라고 얘기한 거다라고 한 게 아니라 이걸 말을 바꾸는 거예요. 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걸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수사 단장이 한 거를 마치 수사 결과처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냥 그동안 뭐 경찰이 수사하거나 이런 뭐 군대 수사하는 걸 많이 보고 받았을 테니까 수사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거 빼. 이 사람은 아니야. 특히 사단장 문제잖아요. 사단장 빼라고 했을 텐데 나중에 보니까 군사법에 보니까 수사권 없어. 잘 됐네. 수사권 없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필요 없네라고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제가 보기엔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건데 네. 사실은 기본적으로 경찰에도 초동적인 수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잘 지적한 것처럼 네. 넘어갔잖아요. 네. 갔으면 끝난 거예요. 그걸 왜 가져와요? 그다음에 그렇죠. 갖고 오는 날 바로 또 무슨 학명 수계 뭐 집단 학명 수계로 집단으로 바로 예. 입건했잖아요. 아니 갖고 올 직위해제하고. 권한이 없어요. 어떤 그렇죠. 조항으로 갖고 왔는지를 밝히라 해도 못 밝혀요. 없으니까. 그 잘못된 그 공무집행 방해라는 거예요. 공무집행 방해. 네, 근데 저는요 요거 제가 명확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군사경찰법에 보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부대장이 지휘감독하에 수사 업무를 하도록 5조이랑 3호에 나와 있어요. 수사 명확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아까 직권 설명 잘 해주셨는데 국방부 장관은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해병대 사령관은 자기 업무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군사남용했다라는 게 권한이 있는 상황인 거고요. 또 하나는 군사법원법에 보면 지금 설명하신 부분에서 228조 2항에 3항에 보면요. 군검사와 군사법 경찰 박정훈 대령은요.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문에 이렇게 나와 있대요.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했다. 이거 사망 사건이구나.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경찰청에 이첩하여야 된다. 이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첩이 완료됐거든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안 하면 처벌. 아니 저는요 이첩하여야 한다도 중요하지만 수사하는 과정이라고 법문에 박혀 있다니까요. 아니 직책 자체가 수사 단장이니까 수사라고. 또 하나는 근데 자꾸 수사권이 없다 그래. 경찰로 넘어왔잖아요. 경찰법 14조에 6항 한번 읽어보시면요. 잘 보십시오. 경찰청으로 넘어왔습니다. 수사합니다. 경찰청이 어떻게 돼 있냐? 경찰청장은 윤희근은 구체적으로 수사 업무에 대해서는 지휘 감독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청장조차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국수본부장을 통해서 일반적 지휘 감독. 이건 이제 검찰청법과 똑같은데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청장도 지휘 감독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왜 대통령이 경찰청장 상급자이긴 하지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직권을 남용하게 되는 거예요. 전 이거 대통령실에서 이거 해명이랍시고 했지만은 이거 나중에 재판할 때 엄청나게 불리하게 전 작용할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 현 변호사님 그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상 대통령이 정상적인 수사 활동을 방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정도 되면은 모든 국민들이 이제 인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기면서 그 자리에 계속 있게 할 건지 아니면 이게 이제 탄핵 절차를 밟게 될 건지 뭐 그전에는 이제 특검을 해야 되겠지만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 실제로 이게 헌재로 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헌재에서 검사 탄핵도 보니까 다 기각이 돼서 다 기각은 아니고 이제 한 분이 5대4로 기각이 됐죠. 5대4였는데 그 5분 중에 원래 6명이 찬성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6명이 위법하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근데 3분은 위법하고 중대하다고 본 거고 네. 그다음에 2분은 이제 위법한데 뭐 탄핵 사유까지는 아니라고 본 아니다. 거죠. 그러니까 6명이 위법하다고 본 건데 중대하진 않은 걸로 봐서 5대4로 기각이 됐는데 네. 그것 때문에 아마 이제 이게 갔을 때 직권남용 됐을 때 이제 탄핵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인데 네. 직권남용이라는 게 사실은 그 전에는 거의 사문화돼 있었어요. 근데 이 국정농단 수사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기소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맞아요. 지금 이제 네. 수사를 했던 건데 네. 직권남용 근데 말씀처럼 직권이라는 개념 물론 법상의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도 뭐 판사처럼 명확한 것도 있지만 지금 제가 봐도 이 기본적으로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의 권한의 해석 여지는 있거든요. 또 남용이라는 거는 실제로는 이 목적인데 다른 목적으로 잘못 썼다 이거거든요. 일탈 네. 이런 부분이라서 직권남용 하나로만은 이게 과연 형사 재판으로 확정되기 전에 이게 탄핵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결국은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중대한 법률 위반이 되느냐 이 부분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뭐 이제 본인 사건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게 이제 헌법 해석적으로 헌법 위반 아니냐. 헌법 위반이라는 게 뭐 처벌 조항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하나의 계기는 된다. 중요한 사유는 된다. 근데 이것만으로 만약에 뭐 중대한 법률 위반이 되고 탄핵이 되느냐 이거는 조금 좀 다른 문제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근데 있어요. 저는 요게 네. 그 헌법재판은 사실상 정치적 판단이 가미된 사법결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가 소추를 하면 헌법재판소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보통 박근혜 케이스에서는 탄핵이 인용이 됐잖아요. 그때는 형사소추, 그러니까 공소장을 기반으로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쓴 공소장입니다. 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대통령으로서 직을 수행하는 게 부적절화돼서 파면이 된 건데 전 윤석열 대통령은 더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직권남용이 이게 범죄가 될지 여부는 이제 우리가 특검을 통해 수사를 해봐야 아는 건데 더 심각한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잖아요. 자기 특검까지도 거부하는 거부권의 오남용. 그러니까 지금 이 삼권 분립을 침해하는 이 지금 국정 운영의 행태는요. 네. 헌법의 근간을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헌법과 법률이라는 중대한 위법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면요. 전 이 거부권 오남용만 가지고도 사실은 대통령 파면에도 부족함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케이스 때는 뭐 거부권 그렇게 오남용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지. 개인 비리가 최순실 범죄를 박근혜랑 얼마나 엮느냐를 가지고 공소장 갖고 들이대가지고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탄핵을 당한 건데 그러니까 네. 파면을 당한 건데 전 윤석열 케이스는요 훨씬 더 심각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 삼권분리 차원에서 보면은 심각한 건 맞는데 이런 네.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헌법이나 법률 헌법 위반이라는 건 약간 애매해요. 뭐 국민주권주의 위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탄핵 이 거부권을 오남용하고 있다고 보는데 네. 근데 그런 판단에 대해서 법 위반이 아니냐 따질 때는 형사 재판을 많이 좀 인용을 해요. 기소되거나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때도 보면 네. 재판 중에 했잖아요. 네, 근데 네. 기소되면 그 공소장의 내용을 어느 정도 위법 사항이 인정된 것으로 보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스스로 불법이냐 아니냐 판단을 잘 안 해요. 우리가 해보면 물론 네, 말씀처럼 헌법 재판은 정치적인 재판이니까 네. 정치적인 판단을 할 텐데, 그러니까. 헌법 위반으로 그러니까 말씀처럼 거부권 위반으로 탄핵 사유로 할 거냐. 지금 이제 아마 헌재 재판관들이 쭉 바뀔 거예요. 네, 지금 헌법재판 맞아요. 소장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렇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유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지리하게 갈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리하게. 네, 왜냐하면 네. 이제 결국은 직권남용 대통령 지금 대통령실 수사 자체를 안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해병대에서만 머물러 있고 네. 국방부도 뭐 할까 말까 하고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다 움직인 건데 모든 지시라든지 이거는 안보실이라든지 뭐 국방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이런 분들이 다 한 거잖아요. 그럼 맞습니다. 최소한 그분들을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압수수색은 네. 뭐 그다음이라도. 근데 공수처도 거기까지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특검이 안 되면 제가 보기에 이 대통령이 혐의를 밝히는 것 자체가 네, 쉽지 않아요. 쉽지 지금 않다. 공수처로도. 근데 저는 네. 이게 반드시 특검해야 이제 된다. 사실은 헌법재판은 별개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거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이 거부권 하나만 갖고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은 거부권만 놓고 봐도 전 이미 상권 분립을 형해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안의 제정이라고 하는 국회법도 다 무력화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벌써 14건의 법에 아니 그리고 대해서 더 심각한 거는 자기 관련된 수사권에 그렇죠.
대해서 거부를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거부권의 남용이 아니라 오용인 겁니다. 잘못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전환법 위반이라는 게 명백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사 거임이라고 해서 수사권, 사명권, 거부권, 임명권에 이르기까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다 지금 사유화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에 하나 이게 탄핵으로 갔을 때 결국 달려있는 건 지지율입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요, 법리도요, 제가 지금 다 이미 소스 여기서 다 얘기를 했잖아요. 네. 충분히 탄핵을 인용할 만한 사유는 차고도 넘치는데 지지율이 지금 20%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10%대 초반으로 떨어진다. 내지는 이게 한 자릿수로 떨어진다. 그럼 100% 탄핵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도 지지율이 5%까지 떨어지면서 8대 0으로 탄핵 인용이 나온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지율과 연동돼 있다. 근데 헌법에 대한 저는 탄핵을 인용할 사유는 지금 차고도 넘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뭐 지지율이라는 게 국민 여론이라는 거잖아요. 국민 여론이 중요한데 사실 국민 여론이 움직일 때려면 박근혜 탄핵 때도 보면 결국은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 뭐 전화했다는 건 나오지만 계속 거기서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전화가 아니고 뭐 다른 전화했다. 뭐 외국에 가 있는 장관을 그렇게 급하게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뭐 다른 일로 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거는 다 수사의 과정이에요. 수사 과정이지 언론이 밝히기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언론은 이전 수사를 따라가는 정도거든요. 지금도 그나마 수사하는 과정들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 해라 되는 거고 공수처도 아마 이제 그걸로 힘을 받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공수처가 과연 이거를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실 압수수색 해야 되고 대통령이랑 장관 핸드폰 압수수색 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분기점이에요. 사실 그거를 할 수 있으면 수사가 되는 거고 밝힐 수 있는 건데 그걸 못하면 사실은 계속 뭐 지지분을 지금처럼 계속 어찌 보면 우리는 계속 얘기만 하는 거고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